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휴 기간에 발표된 중국의 지준율 이슈와 또 두바이 CDS 급등 같은 해외발 악재 노출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낙폭을 만회한 가운데 보합권 등락 이후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매수로 돌아섰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 우호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3.24포인트 상승하는 1606.90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09포인트 상승하는 508.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4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3억 원, 369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 32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억 원, 16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3,085계약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에 있고요. 합계 527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상승합니다. 대형주 0.9%가량 오르고 있고요. 중형주 0.63% 오릅니다. 소형주도 0.7%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이 2.64%나 상승하고요. 운송장비도 오늘 2.14% 상승합니다. 운수창고도 2% 가까운 1.99%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정비도 1.73% 오르고요. 비금속도 1.54% 오르고 있고 음식료품 제조업 모두 1.3%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 없이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9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2.81% 상승합니다. 포스코 주가가 외국계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2.16% 오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증시 전문가들이 잇단 호평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조정받습니다. 오늘 0.12%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KB금융도 1.37% 내려갑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3.16%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 오늘 0.87% 소폭 오르고요. 현대모비스도 1.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94%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이닉스는 살짝 조정받습니다. 0.46% 밀리고 있습니다. KT 1.37%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금융 0.72% 하락합니다. LG와 SK에너지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 신세계 유통주 0.7%가량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은 0.47% 상승합니다. 두산중공업 1.18% 오르고 있고요. 오늘 NHN 2.88% 상승하고 있습니다. NHN이 외국계 매수세의 꾸준한 유입 등에 힘입어서 사흘째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은행 0.39%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3.63%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1.54%나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주가가 외국계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1.7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29%나 오르고 있고요. 반면 메가스터디는 조정받습니다. 0.97%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포스코 ICT가 12.59%로 상한가 오르고 있습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급등해 지수 상승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포스코 ICT는 이 5,548만 주 규모의 합병 신주를 상장해 이 변경된 사명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6위에 올라와 있네요. 동서 0.94%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도 0.42% 밀리고 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소재 1.38%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오늘 3.45%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주도 0.63% 상승합니다. 차바이오엔도 2.2%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K컴주와 동국 SNC는 보합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어가 2.63%가량 상승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4.72% 올라갑니다. 호미팜도 1.96%, 2%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KDC 3.18%나 오르고 있습니다. 서브트럭터미널도 2.22%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에이스리스텍이 조정받습니다. 1.47%가량 밀리고 있고요. GS홈쇼핑도 0.44% 하락하고 있습니다. 멜파스 3.7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성호하이텍 6.04%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호하이텍, 하일리아 등 일부 자동차주 부품주가 국제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팡크 3.57% 오르고요. 평산도 0.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가 지나고 첫 거래인 오늘 1,600이 넘었습니다. 현재 1,60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도 좋고요.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지수가 1,6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를 나타낸 것은 지난 1월 이후 약 2주 만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베이시스도 장중에 컨텐고로 전환되는 등 프로그램 차익 매수 유입을 위한 긍정적인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IT 업종들이 재차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시도가 재현되면서 투자 심리도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의 고점 논란과 전체적으로 유럽발 악재 그리고 중국의 긴축 정책 등 펀더멘탈의 훼손 가능성 역시 점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지루한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늘 밤 이후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요. 이번 한 주간의 전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는 저희가 코스피 지수 1,600선에서 1,650포인트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선행지수의 고점 논란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고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모멘텀 자체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미국에서도 동반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의 고점 시그널들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발 악재들도 아직까지는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EU 재무장관 회의 등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 실적과 그리고 경기를 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최근 경기와 그리고 기업들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1분기 중에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에 마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현 구간대부터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해야 할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해서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전략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IT가 반등하고 있고요. 1,608선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긴축과 미국 은행 규제, 또 남유럽의 재정 위기도 이제 점차 글로벌 악재 모두 긍정적인 해결을 내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투자 전략 이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의 반등은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선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경기 모멘텀 자체가 일단은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뚜렷하게 하락 전환되고 있고 지난 4분기 기업 이익을 고점으로 해서 1분기를 전후로 기업들의 영업이익 모멘텀 자체도 하락 반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도 이후로 경기 선행지수와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의 등락률을 살펴보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반전하는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같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관찰되곤 했었는데요. 현재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국면에 현재 국내 증시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빠르면 이번 달 늦더라도 다음 달 내에 국내 경기 선행지수의 고점이 확실시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현 국면부터는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하고 이후 코스피 지수 1,45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에서 재매수해서 3분기 중에 나타나게 될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대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하지만요. 사실 남유럽 사태로 낙폭이 과도했던 기업에 대한 접근도 유효해 보이는데요.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 짚어주시죠.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 결국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최근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단기 투자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역시 IT 섹터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측면에서 지금 단기 반등을 겨냥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증권업과 건설 그리고 은행 업종들도 이러한 단기 반등의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배당락 이후에 주가 측면에서 조정이 컸다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증권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은 0.47%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 0.12% 하락했고요. 싱가포르 지수 0.19% 올라갑니다. 호주지수 현재 0.8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춘절로 중국지수는 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금요일 밤 춘절 연휴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50bp나 인상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은 이제 지준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장 초반 1000포인트 선이 뭉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준율 50bp 인상을 했었는데요. 지급 준비율 인상에 따른 단기 악재가 될 확률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이번 지준율 인상 이후에 다시 3000선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상은 글로벌 증시의 출구 공저에 따른 키높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이 긴축 완급 조절에 나서면서 흔들리던 글로벌 출구 전략이 다시금 공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금리 인상이 아닌 지급 준비율과 재할인율 등을 수단으로 긴축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호주와 인도와 같은 국가들도 출구 전략 속도를 늦추면서 글로벌 공조화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과 일본 등 국가 채무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당장 금리 인상이 어려운 지역과의 인상 속도 차를 줄이면서 지금 계속적인 공조화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3월에 있는 양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수 부양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갓 진입해 있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2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위안화 절상으로 이러한 버블을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꾸준히 나오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준율 인상과 함께 버블을 막기 위한 위안화 절상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위안화를 최대 5%가량 절상할 수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정부에서의 지준율 인상 이후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위안화 절상의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위안화로 5% 정도의 절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모닐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 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추가 인상한 뒤에 중국의 환율을 평가 전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 환율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의 압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경제보다 보다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저평가에 따른 절상 압력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환율 변동폭을 넓히거나 복수의 통화 바스켓 제도를 이행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안화 절상에 따른 장단점 또한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안화 절상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한 버블 억제가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절상을 했을 경우 수출 제품의 가격 단가가 높아져서 수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져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이번 위안화 절상을 한다면 시장에서의 투자 한머니 자금의 유입이 조금은 둔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중국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특히 업종별로 춘절을 전후로 수요가 변화하면서요, 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춘절 효과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언을 해주시겠다면요.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위안화 절상 그리고 이제 춘절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의 위안화 절상은 춘절을 앞두고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춘절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춘절 효과가 국내 증시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기보다는 이러한 연휴 이후 시장에서 이러한 충격 연휴 이후에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더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종의 강세 그리고 내수 부양차에 따른 내수 관련주들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띨지의 여부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중국에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이마트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의 이런 춘절 효과를 꾸준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춘절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중국의 춘절 효과보다는 유럽 재무장관에서의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따른 시장에서의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로 인해서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오전장은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시장 분위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47%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2009년도 4분기 GDP가 1.1% 증가를 했었고 연율로 기준으로 4.6% 상승을 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반면 일본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3%를 밑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의 하락 압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의 하락 이후 지금 오늘 미 증시가 다시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도 수정치가 1.9% 증가로 발표가 나면서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일본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10,000포인트 선이 무너질지 여부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만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 물질 및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가주의 요금 체계를 시행키로 하고 오는 3월부터 가스 부분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구하고 전기는 올해 연동제 모의 시행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2조 1천억 원보다 43.3%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 해 징수액 4천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엔 1조 3천억 원, 2007년 2조 4천억 원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8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재정부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종부세 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징수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0대 그룹 총수들이 상장사 지분 보유로 지급받은 배당금 총액이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이 2009 회계연도 배당금 내용을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 총수들은 지분을 보유한 12월 결산 상장사로부터 최소 1,393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배당금 1,271억 원보다 122억 원, 9.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386억 원으로 최다 액수를 배당받았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328억 원,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287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184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997년 북미 휴대전화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사상 최대인 4,850만 대 휴대전화를 출하하면서 25.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북미 시장의 맹주였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으로 지난 1997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에 이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3.12포인트 상승하는 1606.7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07포인트 상승하는 508.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